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주인공 정혜주는 바로 그 순간을 겪었습니다. 웨딩홀 조명 아래 신부의 목에 걸린 반달 목걸이. 20년 전 불 속에서 잃어버린 딸에게 걸어주었던 그것이 다시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기 앞서 부산에서 시청하고 계신 김순덕님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2시 강남의 한 웨딩홀이었습니다. 정혜주는 깔끔하게 다린 정장을 입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기 장도은의 딸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는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혜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훈을 찾았습니다. 혜준아, 여기야.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혜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5해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의 기쁜 날이었으니까요. 도훈이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옆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도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준아, 우리 딸 유빈이야. 자, 인사해. 아빠 친구 정 회장님이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의 목에 걸린 반달 모양 목걸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건 설마? 혜준의 머릿속에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내 미라와 함께 주문 제작했던 특별한 목걸이. 세상에 단 2개뿐인 쌍둥이 목걸이 중 하나였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이는 신부 유빈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버지께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예쁘네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목걸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정교한 조각 가운데 새겨진 작은 별 하나. 모든 게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혜주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유빈아, 회장님께 감사 인사드려. 결혼 선물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잖아. 유빈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선물 받은 건 처음이에요. 혜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선물을 고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혼하는 신부를 보면 항상 잃어버린 딸 생각이 났거든요. 그때 유빈의 발목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얀 구두 위로 살짝 드러난 발목에는 작은 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혜준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 의학 용어로는 모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모반이 있었거든요. 도훈이 혜준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혜준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목걸이와 모반, 2가지 모두 일치한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유빈이 옆에 있던 신랑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혜주는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말하는 투, 심지어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습관까지. 미라를 닮았어. 혜준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내와 비슷한 부분들이 자꾸 눈에 띄었거든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 혜준은 화장실에 들러 찬물로 얼굴을 식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진정해, 정혜준.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신부 대기실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쪽이 보였습니다. 유빈이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목걸이 정말 소중해요. 어릴 때부터 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내 딸.
그 목걸이는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야. 아마 하늘에서 내려준 선물일 거야. 혜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에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돌아가는 길 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웨딩홀 본당으로 들어선 혜준은 신랑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훈과는 대학교 동기 사이라 신부 측에 앉는 게 맞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조용한 곳을 택했습니다.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빈이 아버지 도훈의 팔짱을 끼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혜준의 시선은 온통 유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걸음걸이, 고개를 드는 각도, 살며시 미소 짓는 표정. 모든 게 20년 전 기억 속의 아기와 겹쳐 보였습니다. 주례 목사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유빈의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혜주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딸이 처음 옹알이할 때의 소리. 그 맑고 청명한 음성과 비슷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야. 혜주는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확신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혜주는 줄곧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축가도 주례사도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신부 아버지인 도훈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빈이는 어려서부터 착하고 예쁘게 자란 아이입니다. 도훈의 목소리에 혜준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실 유빈이는 저희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20년 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 품에 온 소중한 딸이에요. 혜준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입양이라는 말에 온몸이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어 좋은 사람 만나는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웅성거렸지만 혜주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입양? 20년 전? 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이면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정신이 멍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혜주는 도훈을 찾아갔습니다.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아, 아까 인사말에서 유빈이가 입양된 아이라고 했는데.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20년 전에 우리 부부에게 왔어. 그때는 갓난아기였지. 어떤 경로로? 사실 복잡한 사연이 있어. 어떤 부부가 사고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저희가 맡게 된 거야. 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라니?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연결해줬어. 그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 혜준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유빈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회장님과 무슨 이야기 하세요? 도훈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이야기. 유빈아, 회장님께 인사드려. 유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빈 씨, 그 목걸이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한 거예요? 유빈이 목걸이를 만지며 답했습니다. 이거요?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늘 하고 있었다고 하시거든요. 혹시 언제부터 하고 계셨는지? 기억하기로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일 거예요. 혜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목걸이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나요? 유빈이 잠깐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이게 반쪽이래요. 어딘가에 나머지 반쪽이 있을 거라고. 혜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라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그 나머지 반쪽이었거든요.
반쪽이라고요? 네. 보름달을 반으로 나눈 모양이래요.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만나면 완전한 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주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근처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유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혜준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날 밤 혜주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는 혜준을 보며 아내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결혼식 다녀온 후로 계속 이상해. 혜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오늘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도훈이 딸 말이야. 그 아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혜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라가 침대에서 일어나 혜준 옆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그 목걸이가 우리가 잃어버린 아이한테 걸어준 그거랑 똑같았어.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나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목걸이만이 아니야. 발목에 초승달 모양 모반도 있었어. 우리 아이와 똑같은 위치에. 미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설마 그 아이가?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도훈이가 그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거든. 20년 전에. 미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아. 미라는 침대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부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그 끔찍한 화재 사고, 병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소식, 그 이후의 절망적인 나날들. 다음 날 아침 혜주는 회사에 가지 않고 예전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 병원 기록, 경찰 조사 결과,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오후 무렵 혜주는 예전에 알던 사립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탐정님, 저 정혜준입니다. 아, 정 회장님.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한 사람을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혜주는 유빈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안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혜준아,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 유빈이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쳤어. 지금 병원에 있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와줄 수 있을까? 혜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어느 병원이야? 도심의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혜준은 바로 미라에게 연락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도훈과 그의 아내 선영을 만났습니다. 선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이틀 전인데 이런 일이. 많이 다쳤어? 다행히 발목 삐끗한 정도래. 그래도 엑스레이 찍어봐야 한대. 혜주는 치료실 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빈이 침대에 누워있고 간호사가 발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 간호사가 유빈의 발목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혜준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름표에는 최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요? 네. 20년 전쯤에 여기서 일할 때요. 똑같은 모반을 가진 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혜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최정자 간호사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화재 사고 때문에 실려온 아기였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난리였는데
그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글쎄요. 그 당시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여러 아기들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기록이요? 글쎄요, 오래된 일이라.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범위에서 일부 열람은 가능할 겁니다. 그때 유빈이 치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괜찮다고 하네요. 파스 붙이고 며칠 쉬면 된대요. 혜주는 유빈을 바라보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자신의 딸이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때 최정자 간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목걸이까지 똑같아요. 목걸이요? 네. 그때 그 아기도 똑같은 반달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혜준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혜준은 최정자 간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간호사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그때 아기들 신원 확인은 어떻게 했나요? 최정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때가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화재 사고로 여러 가족이 동시에 들어왔는데 일부 아기들의 신원이 뒤바뀐 것 같기도 하고. 뒤바뀌었다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 담당 의사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혜주는 바로 그 의사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현재는 은퇴해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혜준과 미라는 그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태민 원장은 이른이 넘어 보이는 나이에도 정정해 보였습니다. 김 원장이 말했습니다. 정 회장님 부부시군요. 최 간호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원장님, 20년 전 그 사고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김 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의료진으로서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화재 현장에서 여러 아기들이 동시에 구조됐는데 일부 아이들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혜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딸도? 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몇 명의 아기가 서로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나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혜준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할 때가 온 겁니다. 그날 저녁 혜준은 도훈에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미안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뭔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도훈도 혜준의 진지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나와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훈아,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어줘. 응, 말해봐. 혹시 유빈이가 진짜 자네 딸이 아닐 수도 있어. 도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혜준은 그간 확인한 모든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목걸이, 모반, 간호사의 증언, 의사와의 면담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도훈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럼 혹시 유빈이가 자네 딸이라는 얘기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도훈이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도훈아,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야. 그때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지. 도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 진짜 딸은 어디 있는 거야? 혜준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보자. 그래야 확실해질 거야.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유빈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확실해진 후에. 물론이야. 며칠 후 혜준과 유빈은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유빈에게는 건강검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은 혜준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혜준은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내와 함께 딸을 찾아 헤매던 그 절망스러운 시간들. 그런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빈의 신랑 민우가 혜준을 찾아온 겁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와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사실 제가 회장님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요. 혜준은 민우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관심이라니?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혹시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혜준은 그제야 민우의 속셈을 알아챘습니다. 유빈이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나 본데요. 그런 이야기는 시간이 지난 후에 하는 게 좋겠네. 민우의 표정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아,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혜준은 민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한 눈빛, 조급한 몸짓. 이런 사람과 유빈이 결혼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생 부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확률이 99.9%예요. 혜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도 결과를 듣고는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이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유빈에게 사실을 알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은 예상보다 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혜주는 먼저 도훈에게 연락했습니다. 도훈아, 결과가 나왔어. 전화 너머로 도훈의 긴장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유빈이가 내 딸이 맞아. 확률이 99.9%야.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20년 동안 우리가 키운 아이가. 도훈아,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우리 모두 피해자인 거지. 하지만 유빈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혜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말해야겠어. 그날 저녁 혜준과 미라는 도훈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유빈과 민우도 함께 왔습니다. 거실에 모인 6사람.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유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빈 씨, 혹시 당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당신이 사실은 저희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혜주는 그동안 확인한 모든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습니다. 유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뭐고 남편은 또 뭐예요? 민우가 갑자기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침불하니? 혜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내가 갑자기 다른 사람 딸이래요. 그때 민우의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아, 이제 정 회장 딸이니까 저도 뭔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회사 일도 도와주시고. 혜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우 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사위니까 뭔가 혜택이 있어야죠. 유빈이 민우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유빈아, 이게 기회야. 정 회장 딸이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혜준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민우가 발끈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당신은 유빈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유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민우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유빈아.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우의 본심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혜준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 기밀 서류를 빼내려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힌 겁니다. 경찰서에서 민우는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업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유빈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혜준이 유빈을 위로했습니다. 유빈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을 선택한 거잖아요.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아.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때는 더욱 그렇고. 유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준이 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자. 진짜 가족이니까.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유빈과 민우는 아직 부부였고, 민우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기업기밀 유출 시도 사건으로 모든 게 법정으로 넘어갔습니다. 더불어 유빈의 친생부모 확인과 혼인 취소 신청까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법정에 선 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로 저희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DNA 검사를 통해 유빈 씨가 저희 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혜준이 차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DNA 검사 결과 친생 확률이 99.9%입니다. 둘째, 유빈 씨가 착용한 목걸이는 저희가 딸에게 선물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셋째, 발목의 초승달 모반도 동일합니다. 최정자 간호사도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습니다. 20년 전 화재 사고 당시 여러 아기들의 신원이 뒤바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유빈 씨의 특징들이 그때 기억과 일치합니다. 김태민 전 의사도 증언했습니다. 당시 응급 상황에서 일부 신원 확인 절차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민우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답했습니다. 민우 씨의 기업기밀 유출 시도와 금전적 이득을 위한 위장 결혼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빈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유빈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저는 정유빈도 장유빈도 아닌 그냥 유빈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양부모님도 친부모님도 모두 소중합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들과 낳아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민우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저는 유빈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민우가 유빈의 출생 비밀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혜준 씨와 유빈 씨의 친생부녀 관계를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인 민우의 기업기밀 유출 시도와 허위 혼인 정황을 인정하여 혼인 취소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는 기업기밀 유출 시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우가 유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빈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유빈이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다만 욕심이 과했을 뿐이에요. 유빈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오빠도 언젠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혜준이 유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구나. 유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도훈과 선영도 다가와 혜준 부부에게 인사했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빈이를 키워주게 해서 고마웠어. 혜준이 도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이야. 법정 밖으로 나온 5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일이 끝난 지 한 달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혜준과 미라는 유빈을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딸과 함께하는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유빈은 자신의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처음 와보는 곳인데 왜 이렇게 편안하죠? 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나 봐. 혜준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유빈아,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유빈이 어렸을 때 사진들과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때 사진이에요? 응. 엄마가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찍었던 사진들이야. 유빈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닮았네요. 당연하지. 우리 딸인걸.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도훈과 선영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말했습니다. 유빈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어. 유빈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선영이 유빈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 여기서도 행복하게 지내야 해. 걱정 마세요. 두 집 다 제 집이에요. 혜준이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족으로 지내자. 고마워, 혜준아. 저녁 식사 시간 5사람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유빈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유빈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앞으로 두 집을 모두 다니면서 지낼 거예요. 일주일은 여기서, 일주일은 저쪽에서. 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어? 네. 저에게는 두 가족이 모두 소중해요. 며칠 후 유빈은 예전 직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유빈은 일하는 동안에도 자주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혜준은 유빈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유빈아, 이거 받아. 작은 상자를 열어보니 새로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보름달 모양의 완전한 목걸이였습니다. 이제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달이야. 유빈이 감동하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작은 비석 앞이었습니다. 유빈이 새 목걸이를 비석에 걸어두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요. 하늘에서도 안심하세요. 혜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인연이었나 봐. 미라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도훈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한 가족이니까.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빈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5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유빈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혜준이 물었습니다. 뭐가?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이요.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미라가 유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철학자가 됐네.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유빈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축복해주는 것처럼 2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더욱 깊어진 가족의 사랑. 유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받는 딸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야겠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축복해주는 것처럼 20년 만에 찾은 진실, 그리고 더욱 깊어진 가족의 사랑. 유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돌아올 수 없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